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전 공개된 오늘 새벽 열린 열병식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또 방역 위기를 극복하고 남녘 동포와 손을 맞잡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 화재 속보입니다. 불이 난 주상복합 건물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심하게 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실시할 예정이던 현장 합동 감식도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내일로 미뤘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최초 발화 지점을 놓고도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려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난 주상복합 아파트에 소방차가 도착했을 당시 상가 건물 3층에서 시뻘건 화염과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헬스클럽 같은 편의시설과 야외 정원이 조성된 곳인데 위쪽에서 떨어진 불씨가 무언가에 옮겨 붙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장을 목격한 일부 주민들은 이곳에서 처음 불이 시작됐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연기. 올라간다. 대박. 아파트 12층 테라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났다는 119 최초 신고와 엇갈리는 겁니다. 화재 초기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불이 번지다 보니 소방당국도 최초 발화 지점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과 감식하면서 화재 원인 조사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2차 현장 합동 감식은 내일 오전 11시로 하루 미뤄졌습니다. 경찰은 그물망이나 펜스 같은 안전시설물을 먼저 설치한 뒤 추가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건물 천장에서 구조물이 떨어지는 등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인데 그만큼 아파트 곳곳이 심하게 불에 타 내부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튼튼하고 좀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을 먼저 설치를 해놓고 차질 없이 안전하게 오랫동안 감식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2차 현장 감식 이후 내부 피해 규모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불이 급속도로 번져나간 건물 외벽에 불량 마감재가 사용됐는지 여부도 정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10년 전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화재 모습입니다. 거센 바람을 타고 38층짜리 건물의 외벽으로 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울산 화재 상황과 많이 비슷하죠. 당시 건물의 외장재에 쓰인 접착제가 불을 더 키운 것도 이번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뒤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요. 왜 그런 건지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층 오피스텔 건물 외벽을 따라 꼭대기를 향해 치솟는 시뻘건 불길. 딱 10년 전인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 우신 골든스위트 화재 당시 영상입니다. 발화 지점인 4층에서 38층 꼭대기까지 불이 번지는 데는 채 3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불난지도 모르고 안에 다 있다니까. 저줄 뛰어나고 우리 집 불 붙길래 뛰어나왔다니까요. 바닷바람이 빌딩 중간의 좁은 틈새를 통과하며 더 강해졌고 아래쪽에 있던 불길을 순식간에 꼭대기 쪽으로 밀어 올린 겁니다. 이틀 전 울산 화재 때도 바람이 문제였습니다. 시속 40km의 강풍이 고층 건물에 맞부딪히면서 상승기류로 변했고 이때 불길도 같이 위쪽으로 번진 겁니다. 특히 두 건물 모두 알루미늄 패널로 외벽을 감쌌는데 내부의 단열재와 접착제 성분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도 똑같습니다. 부산 화재를 계기로 30층 이상 건물에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외장재를 사용해야 되지만 해당 건물은 1년 전인 2009년에 준공돼 법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부에 폴리에틸렌 재질을 집어넣고요. 양쪽에 알루미늄 판을 대가지고 건물 외벽에 붙인 거거든요.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10년 만에 판박이처럼 비슷하게 발생한 두 화재. 하지만 밤이라 소방 헬기 투입이 불가능했고 70m 고가굴절 사다리차도 없었던 이번 울산 화재는 불을 완전히 끄기까지 2배 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2명입니다. 부산발 집단 감염의 고리로 지목된 이른바 주사 아줌마가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판단된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집단 감염도 끊이지 않고 검사 대비 양성률은 높아지고 있어서 방역당국의 고민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일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가정집을 돌며 수액 주사를 놔주다가 지난 3일 숨진 부산의 60대 간호조무사. 방역당국은 이 주사 아줌마와 관련된 확진자 13명 가운데 7명이 주사를 맞은 공통점이 확인됐다며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하시기 일주일 전부터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9월 20일경부터 증상이 시작되어서 9월 26일 날 아팠다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 간호조무사가 최초 감염원인지는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66명이 주사를 맞은 것으로 파악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72명, 사흘 연속 두 자릿수인데 문제는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성률이 좀 올라간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부분이지 전체적인 추세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눈여겨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병원과 요양원 등 고위험으로 지목된 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수도권의 집단 감염도 끊이지 않는 것이 여전한 불안 요소입니다. 여기에 추석 연휴 기간 가족이나 지인 모임을 고리로 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방역 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을 낮추는 동시에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은 더 높은 방역 조치 방안이 마련되어서 발표될 것이라고. 일률적인 단계 조정보다는 지역과 업종이나 시설별 특성을 따져 거리두기를 조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학교는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됐죠. 원격 수업은 대부분 교사의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선 사교육을 통한 보충 정도에 따라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성적이 나뉘며 학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중학교. 지난 6월부터 모든 원격 수업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앉아야 돼, 더 앉아야 돼. 왜 아무것도 안 해? 원격 수업이지만 교사와 학생이 묻고 답하면 이해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수업이 죽어있다는 느낌을 선생님들이 받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전국의 초중고교 중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비중은 6% 정도, 10명 가운데 한두 명 정도만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교사들이 갑자기 적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생들도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원격 수업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게 가장 어려웠고 학교 와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 집중이 조금 잘 되지 않아서. 실제로 학생들 사이에 학력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치러진 수능 모의학력 평가 결과 2년 전과 비교하면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 나형에서 90점 이상 상위권의 비율이 각각 1.8%포인트, 5.47%포인트 늘어났습니다. 40점 미만 하위권 비율도 국어 1.87%포인트, 수학은 7.86%포인트 늘어났습니다. 60점 이상 90점 미만의 중위권이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각각 이동하는 현상이 뚜렷해진 겁니다. 중위권 학생들 중 원격 수업을 사교육 등을 통해 보충할 수 있는 학생들은 상위권 진입이 가능한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하위권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충분히 다 가르쳤다고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시고 등교 상황에서 다시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도 학습이 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고. 교육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비중과 함께 다음 주부터는 등교 횟수도 늘리겠다는 계획.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등교 수업은 언제든 다시 중단될 수밖에 없어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